이제까지 상고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남국시대를 관통하는 고대 음악사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중세 음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음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고려와 조선입니다. 먼저 고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에는 국가적 음악기관으로서 대학서가 있어서 영이라는 음악 행정을 담당했던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전용했던 많은 수의 여기와 악공들이 소속됐습니다. 물론 이 대학서는요, 나중에 이름을 전학서로 바꾸게 됐고, 다양하게 이제 전학서와 대학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관현방이 또 문종 30년에 설치되어서 악공들의 연습과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양왕 3년에는 아학서가 설치되어서 종묘의 악가를 익히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고려는 유교를 받아들였고, 유교의 실학적인 실천적인 측면에서 예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 오래라고 하는 길래, 흉내, 군내, 빈내, 가래라고 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래는 국가의 제사고요. 흉내는 국상이나 국장, 곤래는 군대의 출정과 훈련, 빈래는 국빈 의례, 가래는 왕의 즉위, 책봉, 국혼, 국왕의 행차와 사연 등의 의례를 말합니다. 이 고려시대 때의 이 오례인은요, 조선에도 이어져서 조선의 궁중음악이 다 오례와 관련된 의식음악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려에도 통일신라부터 전승되어 온 향악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 문화를 또 바탕으로 다양한 향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려 때 불려지는 그 노래를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하는데요. 이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 책에는 29곡의 고려 향악곡이 수록되어 있고, 서경, 대동강, 양주, 장단, 하는 등의 지역 이름을 갖고 있는 악곡,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와 위정자의 경계할 내용을 담은 악곡, 그 다음에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악곡 등이 전승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악정제라고 하는 공연 예술 문화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당악정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당악정제는 당악으로 연주하는 무용을 뜻합니다. 정제는 제주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중에서 다양한 공연예술 문화가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악으로부터 그런 정제가 들어온 것을 향악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향악정제입니다. 그래서 무도, 동동, 무예라고 하는 3종 정제가 고려 때 형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조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당악정제에서 주관자라고 하는 기물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제 공연 시작 끝에서 치어라고 하고 구어라고 하는 것을 노래 부르는데, 그것을 노래 부를 때 한문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문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구문 가사를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악이 고려에 유입돼서 향악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해금이라고 하는 두현을 갖고 있는 차련악기가 분명히 당악기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사 악지를 보게 되면 향악기로 구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리와 장고, 해금 같은 것이 다 들어왔는데, 그런 악기들이 향악에도 활용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음악을 이 고려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향악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새롭게 들어온 당악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송나라의 사악입니다. 사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하면, 사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당나라 때는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돼서 5원으로 돼 있거나 7원으로 돼 있거나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잣수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체계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잣수율 가지고는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 때는 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장단구로 되어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음악을 붙여가지고 사악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려에 들어와 가지고
전승이 되는데 43곡의 악곡명이 존재합니다. 그 악곡 명칭을 살펴보면 무슨 만, 무슨 령이라고 악곡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음악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8박자 음악이고 영은 4박자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만과 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향악정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악정제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 음악의 특징이 되겠죠. 당악정제로 남아있는 것이 헌선도. 헌선도는요, 신선의 복숭아를 바친다는 거예요. 수연장은 임금의 목숨이 오래 가도록. 오양선, 신선에 대한 얘기죠. 포구락은 일종의 유희입니다. 공을 던져서 넣느냐 맞느냐를 가지고 유의를 하는 그런 거고요. 연화대는 연꽃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고 있는 그런 정제인데, 당악정제와는 달리 죽간자라고 하는 음울이 무대에 등장하고요. 공연 시작과 끝에서 부르는 치어와 구호가 한문가사고요. 그리고 노래도 한문가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향악정제, 당악정제가 활용됐다는 것은 향당악의 차별이 확실히 고려 때 고착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당악기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송나라 때, 휘종 때는 철방향, 석방향, 오현 뭐 이런 악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굉장히 특징적인 음악이 아악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전통음악 분류의 향악, 당악, 아악 세 개의 분류법으로 이제 그 음악의 유래에 따라서 전통음악을 나누는데요. 고려시대 때 그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궁중에서 제례에 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아악이라고 불렀어요. 송나라는 그 당시에 거란이나 여진, 요 나라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에서 그 아악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아악기를 보내고 아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편종, 편경, 축어 같은 아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원구, 사직, 선농, 태묘, 문소낭묘, 선잠에 사용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에는 중요한 국가의식인 팔관회와 연등회가 설행이 됐죠. 사실은 이제 그 팔관회 같은 경우는요, 신라 때부터 전승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랑이나 설랑이 아주 명산대천을 다니면서 국가 태평을 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식의 하나인 연등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의식들, 이 팔관회 연등회는 그 고려의 아주 대표적인 큰 규모의 의식으로서 음악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제 중세음악사의 두 번째 시기에 접어드는데요. 이제 고려는 몰락하게 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지도를 보면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인데요. 한반도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보다 넓은 영토를 가지는 그런 영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새로 건립이 됐다는 것은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뜻이고, 새로운 왕조를 성축하고 그리고 또 기념하는 그런 새로운 음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조선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신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만든 건국을 성축하는 그런 내용의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져요. 정도전이 납시곡, 정동방곡, 몽읍적, 수보록, 그 다음에 이제 하륜이 근청전, 순영력 같은 악장을 새로 짓는데, 문제는 그 악장은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맞는 선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척이니까 선율이 뭐 새롭게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고려시대 때의 소각을 빌어가지고 선율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 때에 대해서 본격적인 신학이 만들어지죠. 여러 국가 체제가 확립이 됐으니까 그 조선시대 때에도 고려시대 때 오래 우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다양한 그 5의례에 사용되는 음악들이 사용돼야 되니까 세종 때 복례이라든지 발상, 보태평, 정대역 같은
그런 그 새로운 가사들, 악장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조종의 공덕하고 건국 위협을 칭송하는 것이고 곡조는 기존의 곡조를 활용해서 기존의 소교나 고치학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악이 정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악을 정비했다는 것은 조선이 유교국가고 유교국가는 예악이 승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의식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과 악이 결합되지 않으면 국가 체제가 정확히 체제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악 정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종 때 박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회, 회례, 제례의 아악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기도 제정합니다. 근데 악기를 제정을 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율관이 있어야 돼요. 율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음악의 가장 기준이 되는 황종이라고 하는 음에 그 아주 국가에서 제정한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 음고를 만들 수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연이 노력을 해서 세종 9년에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여러 개의 음을 만들죠.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12율이라고 하는 건데 12율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종을 만드는 주종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 악기도감을 만들어서 편종, 편경, 금술, 대쟁생, 봉소 같은 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보하고 악서도 간행하게 돼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보고 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은요, 한글도 창제하셨지만 우리의 음악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음악을 알아볼 수 있는 악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간보라고 하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그 정간보가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오른편 거는 세조실록 악보의 정간보고 왼편은 세종실록 악보의 정간보입니다. 세종실록 악보에서 세조실록 악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국가에서 편찬한 또 다른 악보로 금합자보가 있습니다. 악공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사들이 다 동원이 돼서 금합자보라고 하는 악보를 만들고 악공 취재할 때, 악공을 뽑을 때 썼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또 조선 전기에는 시용양 악보라고 해서 큰 그 조선에서 봄, 가을로 환시나 무당을 보내가지고 명산대천에서 제사를 부를 때, 제사를 지낼 때 쓴 그런 악곡들이 담겨져 있는 악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서도 편찬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도 창제하고 악기도 만들고 악보도 만들죠. 근데 음악적인 이론을 정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성종 때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자광, 신만별, 박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음악 이론, 악기 편성, 궁중 정제 절차, 악기 구조, 조율, 그 다음에 각종 음을 만드는 제작 방식까지 정리한 악서가 만들어지고 그 악서의 이름이 바로 악학기범입니다. 이 지금 도판을 보시면 태평소의 모습하고 현금의 모습이 있는데요. 악기의 치수나 세부적인 명칭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당연히 고려시대 때에 정착된 향악과 당악이 그대로 이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보다 조선이 더 유교를 숭상했거든요.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국가라고 한다면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에 음탕한 가사말, 우리가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가 있으면 굉장히 남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사를 개작해서 조선의 건국을 숭상하거나 임금을 칭송하는 말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가사를 일부 바꿔서 전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악들이 만들어져서 전승이 됩니다. 오늘날 풍류음악의 대표적인 성악곡이 가곡인데요. 가곡의 기원되는 음악이 대엽곡인데 그 대엽곡의 시작이 만대엽입니다. 그래서 만대엽이라는 곡이 요 시기에 나와서 이제 뒤에 가곡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고려 당악이 조선 때 전승이 돼서 많이 이제 연주가 됐는데 없어진 것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척, 수보록, 근청전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악곡들이 연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